부푼 꿈만 안고 미국에 도착한 저의 첫 생활은 신용카드 발급 거절에 아파트 보증금 3배로 크게 맞고 우버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한국과 완전히 달랐고 미국에서는 모든 게 신용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작점에 서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최악의 나날을 보내던 제 미국 생존을 도와준 그 금융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일모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항공 마일리지 모으는 사이트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마일모아는 단순한 마일리지 정보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있는 종합생활 가이드였죠.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의료보험, 세금, 자녀 교육, 부동산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회원들의 수준이었어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의 고학력자들이고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올리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금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실제 회계사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줬어요. 의료보험 문의에는 의료진이, 부동산 관련 질문에는 리얼터가 답변해주는 식이었죠. 이런 수준 높은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마일모아의 또 다른 특징은 예의 바른 토론 문화였어요. 다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감정적인 댓글이나 비방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일모아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모든 회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정보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AYUR라는 원칙이에요. At your own risk, 즉 본인 책임하에라는 뜻입니다. 마일모아에서 얻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지 공식적인 전문가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었어요. 무책임한 정보가 아니라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유하는 정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마일모아에서 가장 먼저 배운 건 미국 신용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신용 점수가 단순히 카드 발급을 넘어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죠. 주택 대출, 자동차 할부, 심지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신용기록이 전무한 저 같은 신규 이민자에게는 시큐어드 카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시큐어드 카드는 $200에서 $5,000 정도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금액만큼 신용 한도를 받는 방식이에요. 저는 웰스파고에서 첫 시큐어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500를 예치하고 $500 한도의 카드를 받았죠. 처음에는 내 돈을 맡기고 내 돈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6개월 후에 이해하게 됐어요. 제때 결제만 잘하면 신용기록이 쌓이더라고요. 마일모아에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 카드사별 발급 규칙이었어요. 특히 체이스의 5-4 규칙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4개월 동안 개인 신용카드를 5개 이상 만들면 새로운 체이스 카드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된다는 거예요. 다른 카드사에서 만든 카드도 포함해서요. 아멕스는 평생 한 번 규칙이 있어서 같은 카드 상품의 사인업 보너스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시티은행은 A65 규칙으로 8일 내 한 장, 65일 내 최대 2장까지만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몰랐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첫 시큐어드 카드로 6개월간 신용을 쌓은 후 체이스 프리덤 카드에 도전했어요. 다행히 승인됐고 그 다음에는 프리덤 언리미티드 카드도 만들었죠. 이 두 카드로 본격적인 포인트 적립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카드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마일모아에서 추천하는 순서는 IHG, 메리어트, 하얏 순이었어요. 승인받기 쉬운 순서로 말이죠. 저는 IHG 카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카드는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였어요. 연회비가 $95나 되는 카드라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마일모아에서 도란스 카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됐죠. 이 카드가 있어야 체이스 포인트를 항공사나 호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리덤 카드로 모은 포인트는 그 자체로는 현금화밖에 안 되는데 사파이어 카드가 있으면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하얏트 호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환하면 현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체이스 카드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어요. 시큐어드 카드부터 시작해서 프리덤 계열, 호텔 카드, 그리고 사파이어까지 말이죠. 그때부터 진짜 포인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가족 3명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생활비를 모두 카드로 결제했어요. 식비, 기름값, 공과금, 온라인 쇼핑까지. 한 달에 $3,000 정도는 카드로 썼던 것 같아요. 현금으로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프리덤 얼리미티드로 기본 1.5% 적립하고 프리덤으로 분기별 5% 카테고리 적극 활용했죠. 첫 번째 분기가 주유소와 아마존이었는데 주유는 무조건 프리덤으로 하고 아마존 쇼핑도 최대한 그 분기에 몰아서 했어요.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활용하는 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사파이어 카드로 하얏트 포인트로 전환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같은 체이스 포인트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2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하얏트에서는 4성급 호텔 1박에 보통 15,000포인트에서 25,000포인트 정도면 되는데 메리어트는 35,000포인트에서 50,000포인트 정도 필요해요. 같은 포인트로 더 좋은 호텔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레이크타워 하얏트 호텔에서 3박을 했는데 현금으로 냈다면 1박에 $300는 했을 거예요. 항공 마일리지도 전략적으로 모았어요. 한국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마일모아에서 배운 벨진 애틀랜틱 꼼수를 썼죠. 델타 항공편을 벨진 애틀랜틱 포인트로 예약하는 거예요. 같은 항공편인데 델타 포인트로 예약하는 것보다 벨진 애틀랜틱 포인트가 더 적게 들거든요. 체이스 포인트를 벨진 애틀랜틱으로 전환해서 델타 항공편으로 한국을 왕복했어요. 현금으로 냈다면 $1,500는 했을 텐데 평소에 모은 포인트로 해결했죠.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사인업 보너스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새 카드를 만들 때마다 제공되는 초기 보너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항공 카드를 만들면서 3개월 안에 $3,000를 쓰면 6만 마일을 주더라고요. 이 마일로 한국 왕복 1.5회 정도 갈 수 있어요. 일상생활비로 $3,000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집세, 식비, 기름값 등등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건을 충족하고 보너스 마일을 받으니까 정말 이득이었죠.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숙박비를 정말 크게 절약할 수 있었어요. 콜로라도 여행, 하와이 여행, 플로리다 여행 모두 포인트로 해결했죠. 가족 3명이 여행 다니는데 숙박비 부담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포인트 게임에 너무 빠져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사인업 보너스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할 뻔한 적도 있고 연회비 있는 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관리가 복잡해진 적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세금 문제였어요. 포인트나 캐시백이 소득인지 아닌지, 사인업 보너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죠. 팁 소득 보고 같은 것도 마일모아에서 배웠는데 이런 건 정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월 $20 이상 팁을 받으면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 안 한 팁은 개인 세금 신고 때 폼 4137을 써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회계사와 상담해서 처리했어요. 캐시백이나 마일리지가 소득인지 아닌지도 복잡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절대 온라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일모아 정보는 정말 유용하지만 결국 참고용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중요한 재정적 결정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려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일모아는 제 미국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미국은 정말 신용 중심 사회예요. 신용 점수가 좋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심지어 직장 구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이해 안 됐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신용카드도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할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과도한 소비나 무리한 부채는 위험하지만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포인트도 모으고 신용도 쌓고 구매 보호나 여행 보험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마일모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보의 힘이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새내기 이민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마일모와 같은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되 항상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본인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미국 정착은 마라톤이에요. 단기간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시큐어드 카드로 신용을 쌓고 기본적인 금융 상품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게임 같은 고급 전략을 시도하는 거죠. 마일모아는 정말 좋은 정보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역 한인회,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합해서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아가는 게 성공적인 정착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미국 들어왔을 때 막막해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신용 점수도 800점 되고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물론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미국은 정말 복잡한 나라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좋은 정보원을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무엇보다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하겠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생활의 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일모와 같은 좋은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